안녕하세요. 2022년 8월 6일 시행될 전산세무 2급 103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앞서서 지난 회차 102회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을 보시면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계산 문제가 2문제, 말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계산 문제는 감모손실, 유동부채의 난이도 중이었고 문제 2번 부채, 문제 4번 유형자산 교환, 문제 5번 재무제표 기본 가정, 여기는 난이도 중 또는 하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102회 재무회계 이론시험 중에 부채와 유동부채 여기에서 즉 부채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빈출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게 특이하죠. 원가회계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가 한 문제 틀려봐라 하고 4문제가 한 문제, 나머지는 중, 하. 한 문제를 아주 어렵게 출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7번 계산 문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문제, 8번 원가의 개념, 9번 제조원가 명세서 해석하는 문제, 10번 보조 부문비,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문제,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세법 11번부터 15번까지 부가가치세법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소득세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말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네요. 11번 사업장, 12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비교하는 문제. 최근 시험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가 간이 과세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4번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이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난이도 사항. 15번 사업소득의 총 수익금액, 여기도 난이도 중이죠. 세법은 지역적인 문제까지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론시험 출제 경향 보시면 지난 회차 비교해서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졌죠. 7대 3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이론 문제 11문제, 계산 문제 4문제, 보통 재무회계에서 한두 문제, 원가회계에서 2-3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난이도 분석을 보면 어려운 문제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가 2문제, 난이도 중, 여기는 함정을 파놓은 거죠. 실수를 통해서 이제 틀릴 수도 있는 문제, 난이도 중, 난이도 하는 회계 1급, 회계 2급에서 출제될 만한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2문제, 8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시험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에 3점 배점에 5문제, 총 배점은 15점. 1번은 부가지세 미납액 납부하는 거, 난이도 중. 문제 2번 자본 중에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문제, 쉬운 문제죠. 3번 금전 대차 거래 차입했을 때 그때 장기 차입금 관련된 분계, 쉬운 문제. 문제 4번 외화 채권의 회수 또는 외화 채무의 상환, 외화 거래, 여기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연속 2회 출제가 되었죠. 문제 5번은 접대비 신용카드 결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과거 나왔던 문제, 쉬운 문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에 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중 또는 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야근 식사비 관련되어서 종이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 매입 유형은 50일 과세고 예정 신고 거래분인데 예정 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해서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죠. 2번 토지. 토지는 과세 면세. 그렇죠. 면세 품목을 매입하고 계산서 수취했으면 매입 유형은 5.3 면세가 됩니다. 컴퓨터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면 6일 현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렌트하는 거 매입세 공제 불공제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매입세 불공제이므로 여기는 5.4 불공이 되는 거죠. 최초 제품을 공급하고 나중에 반품 받았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반품 받았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죠. 매출 유형은 10일 과세고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는 다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 1번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난이도 중 문제 2번 부가치세 신고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포함한 확정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특히 가산세 계산하는 거 중요하고요. 난이도 중 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 마감하는 문제에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여기는 쉽죠?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가치세 신고서 한 문제에 부속 서류 한 문제, 또 전자신고 마감 문제 한 문제. 문제 4번 결산, 수동결산이 4문제에 자동결산이 1문제. 수동결산 소모품의 정리 난이도 중 문제 2번 수동결산 매도 가능증권 기말 평가하는 거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죠. 문제 3번 선소수익, 문제 4번 유동성 장기부채, 문제 5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 관련된 결산 문제가 2회 연속 출제가 되었고 보통 수동결산이 3문제에서 4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에서 2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며 다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 사원 등록 한 문제에 5점 배점 난이도 중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10점 배점 난이도 중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매회 출제가 되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하는 거죠. 한 칸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시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하신고서 마감하고 전자신고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1회 전산세무 1급 시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입력 시 주의사항 2022년도에 해당 메뉴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에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만 입력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기부금은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이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이 가능하죠.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102회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합격률을 볼게요. 102회 합격률은 40.53. 최근 1년 중에 가장 쉬웠죠. 103회는 아마 한 33 정도, 101회나 100회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102회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출제 예상 문제는 PC화면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3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하여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만 푸는 것으로 시험 합격은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0회 분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82회부터 102회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볼게요. 먼저 재무회계 이론시험 문제 최신 20회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테마는 유가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 확률이 30% 이상인 것은 매회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관련된 문제. 두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세 번째, 대손 회계 문제 최근에 안 나왔죠? 그 다음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유가증권의 분류 재무회계 객관식 이론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유형자산 취득원가 문제 지난 회차에서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사채 자본의 정의와 분류 회계 변경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대손회계 대손 충당금 T계정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 물가 상승 또는 물가가 하락한 경우 단가 결정 방법을 비교하는 문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가능증권 기말 평가손익 또는 처분시 처분손익 계산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취득시효기 처리 관련된 문제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 사채와 관련된 설명 자본의 정의와 분류 자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중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객관식 이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테마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원가의 흐름이에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도 한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 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 계산 문제 중요하고 다가오는 시험의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설명에 관한 문제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기회원가, 매물원가 관련된 문제 원가의 흐름 정말 중요하고요. 원가 배분 기준, 인과관계 기준 등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배분 문제 이번 시험은 직접 배분법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관련된 문제, 또 배부 차이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말 문제,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 선입 선출법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다시 보시면 원가의 분류,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여기 회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원가의 흐름, 매출원가 또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또는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 문제, 원가 배분 기준, 보조 분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계산 문제, 개별원가 계산, 특징과 제조 간접비 배부,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배부 차이 계산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설명 중 틀린 거 비교하는 문제,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 완성품, 한산량, 수량 구하는 계산 문제, 종합원가 계산, 선입, 선출법에 따른 완성품, 한산량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세법, 부가세법 보시면 최신 20회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테마는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볼게요. 사업자 등록,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제외한 과세 대상 거래, 과세 대상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면세, 영세율 제도, 밑에 세금 계산서 중요하고요. 과세 표준 계산 문제 최근에 안 나왔어요.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표준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매입세 공제, 불공제,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및 납부 환급세 재계산 문제. 다시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간주 공급 말 문제에 면세 품목인 것은 아닌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말 문제에 과세 표준 계산 문제, 매입세 공제, 불공제,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 또는 불공제되는 금액의 계산 문제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배이지 사유 등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법, 소득세법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죠.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과 필요금비 100 이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3회 출제 예상 문제는 소득세 특징, 이자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과세와 비과세,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금액, 소득의 구분,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자 소득 수입 시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주택 임대 소득 포함해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 관련된 문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 세율, 소득의 구분, 인적공제, 기본공제 관련된 문제, 특별세액공제 뭐가 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실무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은 제조원가 판관비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제조원가는 전표 입력할 때 500번대, 판가미는 전표 입력할 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고,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출제 예상 문제, 제조 원가와 판관비,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단기 매매증권, 계약거래, 계약거래는 선급금과 선수금,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예수금과 선납세금 관련된 문제, 외화거래가 중요한데 최근에 연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원천징수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 대변의 재고자산 조교 8번 거는 문제, 매도 가능증권 관련된 문제, 처분 관련된 문제도 있고 취득원가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사채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대직연금, 자본 신주 발행. 다시 보시면 출제 예상 문제, 영업부 직원들이 먹을 간식용 토스트, 이 뭐죠? 복리후생비. 채무 면제이익,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분괴 또는 처분시 분괴, 계약거래, 매입하기 위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판매자가 판매하기 위해서 먼저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대변의 예수금, 원천징수 당했으면 선납세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예수금만 있는데 선납세금까지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품이 소모품으로 대치되었을 때 대변에 상품 자변에 소모품 대변에 상품 적용 8번 거셔야 되고, 매도 가능증권 처분시 분괴, 처분시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금 모두 제거가 되어지는 거죠.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 불가피하게 공채를 비싸게 매입한 경우 회계처리, 사채 조기 상환, 또 사채 발행 관련된 거,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퇴직연금은 두 가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확정급여형은 납입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주 발행 관련된 회계처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항목은 50일 과세, 그 다음에 10일 과세,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2영세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래, 16 수출, 17 카과, 22 현과, 52 영세, 54 불공, 54 불공도 정말 중요해요.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죠. 57 카과, 61 현과, 11 과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액미산서 발급한 거래죠. 유형자산 매각 관련된 회계처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래, 12영세, 직수출, 16수출.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과표 중요해요. 17 카과, 과세 공급했는데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과세 공급이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면 22 현과, 과세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51 과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래 50이 영세가 됩니다. 화환 면세 품목을 매입하고 계산서 수취한 거 53 면세.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매입색 불공사유 54 불공. 접대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 사업 무가 등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57과과 57과과는 과세 매입인데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61현과는 과세 매입인데 현금 영수증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6점 100점 부속 영서 4점 100점이죠.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마감 마감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 예정 신고 드랍분 거의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가산세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색 명세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서 여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출제 예상 문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 전자 마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산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테마는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예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이번 회차 출제 예상 문제는 비용의 이연, 선급 비용,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부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거,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 정리하는 거, 삭제, 기말, 재고자산 입력해서 매출원가 산정 문제, 무형 자산의 상각, 대손 충당금, 법인세 등. 비용의 이연, 선급 비용이죠. 기말 현재 차기 비용에 해당하는 게 선급 비용이고 외화 채권 채무 평가, 외화 환산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 손실, 부가세 수금과 부가세 대금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거, 사채, 회계 처리,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무형자산 상각하는 문제, 대손 충당금 1% 설정하는 거. 설정하는 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증법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죠. 법인세 입력하는 거.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 매회 꼭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뭐다? 그렇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예요. 가장 중요하고 거의 매회 출제.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예상 신고서 여기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급여 자료 입력 메뉴가 103회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둘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것보다 여기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예상 신고서, 전자신고 뭐가 받는 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매회 출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 문제 반드시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